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초청받은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계속해서 초청을 받다가 딱 2번 초청을 못 받은 그 2번이 모두 다 윤석열. 네. 그러니까 이게 20년부터 원래 초청받기 시작했는데 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초청 받았지만 취소된 거죠. 개최가 오프라인 취소된 회의가. 거고. 예, 오프라인 21년 초청돼서 이제 참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네. 참석했고요. 그리고 22년에는 없었고 초청 못 받았고 23년에 초청이 됐는데 일본. 일본에서 윤석열이 참여한 거고 예. 24년에 초청 못 받았던 거. 윤석열 초청 못 받았고 그리고 25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급하게 초청 이번에 받고. 초청이 나중에 들어간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가 아직 안 없는- 끝난 그렇죠. 상태였기 예.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때 각각의 의장국이 어디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는 캐나다 캐나다. 의장국이에요. 캐나다는 그럼 무슨 생각으로 불렀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지난번 일본에서 부를 때는 뻔하잖아요. 뻔하죠. 네. 이번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약간 그런 불편함을 위해서인가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하고 각을 쓴 캐나다가 한국을 지금 특히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지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예, 민주주의 회복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대비되는 효과 이거를 이제 노렸을 것이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요건 나오는 썰인데 그러니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면 무기가 되게 필요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서 우크라이나 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또 뭐 민주주의 강국이고 경제 강국이고 우리가 또 방위 산업은 상당 수준에 있긴 하거든요. 기술력이 이제 그런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국격이나 외교나 이런 거에서 윤석열이 저지른 그게 뭐냐면 윤석열이 그렇게 초청을 2번이나 못 받고 이런 와중에도 네. 인도는 5번 내내 초청을 다 받았어요. 일관되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정상적인 서방이 보기에 굉장히 정상적인 민주주의 경제 국가였다면 우리가 그 2번도 초청을 못 받을 이유는 크게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까운 게 좀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G7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상회의 옵저버로 참관국으로 이제 초청받아 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또 그 대통령이 누구였냐에 따라서 또 완전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반응이 또 기가 막힙니다. 물론 충분히 희두님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인데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취소가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초청을 받았던 2020년 미국에서 의장국이 됐던 46차입니다. 이때 조선일보가 사설입니다. 저게 이제 사실 이제 중국이 항상 G7에서 보수 언론들은 중국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중국이 경제 규모는 넘버 2인데 아까 말한 그 자유민주주의 요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또 견제도 하고 하니까 G7에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선택적으로 중국 프레임을 사용을 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G7 정상 이제 참관국으로 갈 때는 너 중국한테 입장 정해라, 확실히 해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치 외교. 네. 윤석열이 말했던 그런 식으로 접근해. G7을 가치 외교의 장으로 접근을 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참가할 때는 저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게 트럼프가 초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초청했다는 얘기는 뭐야? 그 전까지 파트너십이 있었기 때문에 초청을 한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초청한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미 미국 쪽에서는 이게 뭐 친미성과 뭐 이런 여부를 의심하는 상태가 아니야. 그럼 초청을 안 했지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초청한 이유가 이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가가지고 나는 트럼프가 초청했는데 가가지고 나는 중국하고 친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냐고. 말도 안 되는 그 쓸데없는 의제를 갖다 프레임을 갖다 붙인 거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랬겠지. 그쵸.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저 밑에 두 저게 번째 되게 지금 짜증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문단 아씨, 보세요. 왜 우리 미국 형이 왜 트럼프가 최초로 부른 거를 왜 문재인이야? 불렀어? 그렇지. 그러니까 불려가는 상례 어떻게든 초치고 싶으니까 야 너희들 386 운동권들 옛날에 반미 주제였지. 근데 미국이 불렀을 때 가서 반미 계속 할 거야? 단돌이 하는 거지 이른바. 그럼요. 그래서 80년대 뭐 반미 학생, 대학생 운동 얘기까지 저기 다 나오고 G7 간데 그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사설에. 그러다가 47차 2021년 영국이 의장국 때 문 대통령이
두 번째 초청받고 실제로 참가를 하는데 그게 이제 참관국 자격으로 네. 게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듯이 코로나 극복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존슨 총리죠. 그렇죠. 영국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야. 맞아요. 왜냐면 자기 나라 망하게 생겼거든. 힘들었거든 아, 진짜 진짜. 코로나. 예. 근데 이제 이러니까 몇몇 이제 보수적인 유력 언론들은 이제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해졌구나. 왜 처음 가는 게 문재인이냐. 처음 초청도 받고. 네. 그래서 또 계속 미중 대립 프레임을 계속 씌웁니다. 야, G7 정상 문재인 대통령 과제 미중 대립 얘기를 또 해. 네. 그러니까 영국이 부르고 미국이 다 불렀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저게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리고 윤석열의 외교의 자기들 모토가 가치 외교였잖아요. 근데 이미 보수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미중 대립은 힘의 경쟁뿐 아니라 가치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으면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위치에 설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문 대통령이 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보수 언론들은 저 때부터도 말이 가치지 이념에 입각한 그런 가치 외교를 강하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버리고 미국한테 100% 찰싹 붙어라. 이 얘기를 G7 참관국으로 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애초에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지만 G7이라고 하는 회의체 자체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서방 중심의 경제 질서 주도를 맞아요. 위해서 만든 데인데 네. 거기에 불려간 사람이 나는 니들의 주도의 경제 질서 싫어라고 얘기를 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쓸데없이 이제 저 얘기를 하는 거고 게다가 러시아까지 예전에는 참석했던 상태인데 그럼요. 그죠? 러시아가 이제 물론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쪽 이제 잠시 배제가 좀. 되는 그렇죠. 것이지만 러시아까지도 참여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정상회의체에 가가지고 나는 너하고 친구 너하고는 친구 아니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겠냐고. 조선일보는 한술 더 뜹니다. 뜰데없는 중국 얘기를 해요. 야. 계속 초를 쳐요. 계속 초를 칩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중국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무슨 뭐 왕이가 의전서열이 뭐 공산당 25인데 한국에 오면 왜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냐 등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면서 계속해서 반중 친미라는 프레임만 자꾸 이제 씌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역설적으로 윤석열이 참가했을 때 언론 보도 같은 언론사의 신문 제목만 보십시오. 네. 딱 제목만 보십시오. 날류거리고 있네. 와. 중국 일단 중국이 없어요. 바이든이 주도하고 G7을 윤석열이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바이든이 주도한 게 아니라 일본이 개최하는 거라니까. 의장국이 일본입니다. 미국이 의장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경제가 넘버 2인데도 왜 G7 안 들어가 있겠어? 그만큼 중국은 문제 국가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뉘앙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대중정당 연합체로 변한. 애초에 원래 아니었 원래가 아니었거든. 근데 마치 윤석열 정부 즈음에서 G7이 반중국 연합체로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으로써 윤석열의 가치 외교에 힘을 실어주는 언론들이 선전기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저는 이제 한번 두고 보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무사하게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과연 똑같은 언론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는 한번 제가 기대는 됩니다. 제가 지난 토요 토론에서도 예언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혼밥론 또 나올 거다.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죠. 와.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